네, 한동아의 매직 헬스, 마술 같은 건강. 뭐 정말 지난주에 뭐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참, 뭔가 이제 우리 선물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한동아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뭐. 아니, 지난번에 방송하고 나서 네. 제 홈페이지가 다운된 거 알아요? 다운까지 됐다고요? 네, 다운만 됐습니다. 다운만. 컴퓨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먹어서? 그러니까. 네. 뭐, 글은 별로 없고 다운만 됐어. 이제 우리 마인드 TV가 점차 인기를 얻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전화는 엄청 왔어요, 전화. 전화? 네. 전화가 오면 그 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뭘 물어보냐면, 네. 거기 어디냐, 방송국이. 그래서 차마 제가 네. 이 그림을 설명 못 드리고. 우리 그 찾아오는 길까지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니까, 네. 우와, 그랬어요. 여의도입니다. 네. 여기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여의도죠. 여의도 이 건물. 창문 열면 여의도 한강. 한강이 아니라 지금 올림픽대로 이쪽이 다 보이고요. 색강이 다 보이고. 이거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이 건물이 44층짜리인데 그중에 4층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요즘 비염 환자들 굉장히 많죠. 네. 비염. 저도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동아 박사 프로필은 이제 딱 주변에 계속 방송이 나가면 나오니까 자, 아무튼 넘어가 볼까요? 서울 교대 사거리 4번 출구에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비염. 비염. 아, 한마디로 코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렇죠. 비염. 박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기침하시더니 아직도 기침하시네. 그렇죠. 아유, 오래가요. 정들었나 봐요. 일주일 가죠, 최소. 정들었나 봐요. 감기예요, 감기. 감기죠. 네, 이제 코감기. 뭐 이제 보통 이제 비염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이제 코감기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건 급성비염. 급성비염. 그건 그냥 감기죠, 감기. 여기 지금 급성비염.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바이러스.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알레르기성 비염이죠, 알레르기성. 네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아니면 특정 계절만. 근데 항원성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 항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슨 한 소리를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연습했습니다. 항원성. 항온이 아니라 항원성. 네. 1년 내내 심하다. 통년이라는 게 1년을 통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염을 앓는다. 지난번에도 진드기 회사 사장님들이 전화를 몇 분 주셨어요. 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진드기를 박멸한다는 사러 와서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분이 몇 분 계신대요. 뭐 취소한 분들은 건강하게 사실 제가 거고. 치료해드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진드기가 1년 내내 집안에 있잖아요. 네. 그럼 1년 내내 항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통년성 1년 내내.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진드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는 문제군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꽃가루가 문제죠. 꽃가루. 계절. 그렇죠. 계절에. 봄에 있는 꽃가루, 가을에 있는 마른 풀의 꽃가루. 지금 뭐 서울에 그래도 꽃가루 날리는 나무 많이 없앴어요. 그래. 그 일본에 보면 삼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삼나무. 삼나무에 대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정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나눌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요즘 찬바람, 찬공기, 그렇죠. 겨울에 냄새가 있으면 이렇게 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혈관 운동성 비염. 단지 예민해서. 그러니까 이거 좀 구별하셔야 될게요. 꽃가루는 물질입니다. 물질. 네. 항원. 네. 근데 이 온도는 물질이 아니고 물리적인 자극일 뿐이에요. 물리적인 자극. 근데 이걸 항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요. 혈관 운동성 비염. 그러니까 이 코 안에 있는 혈관들이 굉장히 민감해져서 예민해져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부어서 비후. 코 안이 부어서. 그래서 이제 비염 환자들은 보통 코막힘이 별로 없는데 비염 환자들 중에 코막힘 심한 분들이 있어요. 합의갑계가 심하게 부어 만성하대. 합의갑계가 뭐예요? 보통 이제 지금 제 콧볼을 보면요. 콧볼의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 뭐가 갑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갑계가 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 거는 공명을 나타내 우리 공기가 들어와서 콧소리, 그다음에 또 이물질을 막는 효과도 나타내고 그런 구조물인데 이 갑계가 염증 때 너무 붓게 되면 코를 꽉 채우는 거죠. 꽉 채워서.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비염 증상이 코막힘 증상으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비후성 비염이라고 표현하고 부비동염은 축농증이죠. 축농증. 비염은 아닌데 비염과 축농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후성 비염은 살쪄서 나오는 건 아니죠? 살쪄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증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살을 빠지는 건 아니죠. 아니 왜 그 코 고는 사람들 보면 이따금 여기 뭐 코골이는 이제 코 안쪽이
붙는 게 아니라 목적 부위가 그렇죠. 이렇게 좁아져서 목적에? 그런 거기 때문에 닫아서. 예.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농증 여기에 농이 차는 거죠. 축농증.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학적인 병명으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비, 코비, 예. 옆부, 코 옆에 있는 동. 이게 이제 나사리 코고 네. 파라가 이제 불하는 뜻이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한글로 써왔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부비동, 네. 코 주위에 있는 빈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농이 차면 축농증, 농이 찼다 그래서 축농증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축농증은 일반인들이 하는 소리고 이름이고 부비동염, 부비동염. 예, 부비동염이 축농증입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치료제. 예, 치료제 이게 벌써 나왔네. 아, 참,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그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축농증과 아니 왜 치료가 왜 벌써 나오니까 왜 당황해요? 왜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예. 그럼 아니 왜 다 어디 자료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뭐 아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료.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아니 앞으로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예. 아닌데 앞으로 가서 앞으로. 빠졌네 그게 자료가. 아니 말씀드려 앞으로 한번 갈게요 앞으로. 앞에 없는데. 아니 여기서.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비염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일단 구분해야 될 게 감기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감기. 감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1년 내내 우리 애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절대 감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염이죠, 비염. 감기는 길어야 감기는 일주일. 보통 2주. 네. 발열, 전신 증상, 그렇죠? 그렇죠. 인후통, 그게 감기입니다. 비염은 100% 2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된 증상, 물 같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1등, 2등, 3등이에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런데 환자분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비염이에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상이 어떤가요? 물어보면 코막힘이 너무 심해요. 비염이 아닙니다. 대부분 축농증이죠, 축농증. 부비동염, 축농증의 제 첫 번째 증상 코막힘입니다. 코막힘. 그래 달라요. 비염은 콧물. 그렇죠. 콧물이 1등이고. 그런데 축농증은 구별을 하셔야 되고 코막힘이. 치료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합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 비염을 앓다 보니까 원래 비염은 맑은 콧물인데 보다 보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노란 콧물 또 코막힘 쪽으로 가요. 또 이 녀석이 원래 노란 콧물 코막힘인데 어쩔 때는 재채기를 하더니 맑은 콧물 쏟아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비염 환자가 축농증을 합병하고 축농증 환자가 비염을 합병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가 약간 자, 다르기 때문에 요건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비염 환자들도 이렇게 코가 좀 막히거든요, 많이. 특히 이제 요즘같이 밤 사이에 새벽에 온도가 떨어지면 코가 막힙니다. 그러면 뭐 해줄 게 없어요, 어머니들이. 그렇죠. 그리고 약국에서 스프레이 제제도 있고 이렇게 뭐 뿌리는 약도 있는데 그런 약들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나왔네 벌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천연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제제를. 여기에 지금 비령액 해가지고 상온에 보관하라놓고 한동안 한의원이 나왔네 여기. 그 되게 유명한 한의원인데 비염에 비령액이라는 이름이요. 제가 만든 이름인데. 코를 상표 등록 했어요? 상표 등록 안 하면 내가 먼저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해야겠네. 해야죠. 코를 편안하게 한다. 안녕시켜준다. 그렇죠. 네. 비령입니다.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게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액으로 아무튼. 한약 농축액으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스터디를 해봤는데 양방에서 쓰는 비염 스프레이 제제가 있어요. 그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코를 보니까 이게 아까 합의각계 부어있다라고 표현한 게 이겁니다. 이 합의각계가 부어있는 상태에서 특정 약을 뿌렸더니 확 수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가 꽉 막혔다가 뻥 뚫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창백해졌어요, 혈관이. 제가 만든 비령액을 뿌렸더니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뿌렸더니 확 수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는 부작용은 없어요. 붓기는 빠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제제가 근본적인 치료는 못하지만 코막힘이 너무 심하고 답답할 때 일시적으로 뿌려주게 되면 박사님 모르실 거예요. 코막힘 환자들,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들이 코로 숨 쉬는 걸처럼 행복해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럽기도 하고. 코가 뚫리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밖에 온도하고 몸 안의 온도도 조절이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코가 적당한 크기가 왜냐면 온도가
뜨거운 나라의 아프리카 같은데 코는 붙어 있잖아요. 왜냐면 밖에 온다고 몸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서. 아, 네. 근데 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사람들은 코가 길잖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차가운 공기를 예열시켜서 몸으로 그럼 들여보내려고 하는. 박사님은 좀 추운 곳에 사셔야겠네. 저는요? 저는 뭐 길게. 괜찮아요. 그냥 적당해. 자, 그럼 아무튼 효과가 이렇게 그래도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네, 특별히 이제 네.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쓸 수 있다. 네, 네. 폐 알레르기 시간이 되면 한 네. 5분 정도 더 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기침. 네. 그래서 천식을 많이 앓기도 하고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이라 그래서 폐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비염은 폐와 관련이 커서요. 코는 폐 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폐가 안 좋으면 비염도 많이 앓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천식 환자도 많죠. 천식 환자는 뭐 나중에 기관지 천식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요즘 박사님 지금 감기 있잖아요. 네. 감기 후유증으로 기침이 낫지 않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알레르기성 기침. 아. 근데 그 알레르기성 후유증으로. 그렇죠. 근데 알레르기성 기침의 원인이 그냥 일반적인 기침이 아니라 원인이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과 똑같아요. 잘 안 낫습니다. 네. 이런 거 그러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한방 치료로 이제 천식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네. 근데 알레르기성 기침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좋은 처방들도 있고. 네. 비염도 마찬가지죠. 비염도 실제로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손발이 찬 친구들은 위장 기능을 좋게 해서 치료를 하면 위장 기능을 좋게 해서. 네네. 그거를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면요. 네. 우리 이제 코는 호흡기랑 관련이 있는데 오행이라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가 있죠. 네. 토 다음에 이렇게 금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엄마 자식 역할입니다. 호흡기의 엄마가 소화기예요. 위장. 아, 그래요? 그래서 위장이 튼튼하지, 소화 기관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호흡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기 잘 걸리는 애들 보면 그런 애들 치고 위장이 튼튼한 애들이 없어요. 잘 안 먹고 잘 체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또 산뜻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호흡기가 약한 친구들을 호흡기는 놔두고 위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호흡기도 이렇게 더불어서 자식이 건강해지는. 그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한약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한약 쓰기도 하고 네. 또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도 쓰기도 하고.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네. 음식도 주저요. 약물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중요합니다. 네. 호흡기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음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호흡기와 비염 환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찬 음식, 찬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야, 찬 음식. 저도 너무 찬 거 좋아하는데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이라 좀 찬 걸 드셔도 괜찮은데요. 네. 좀 몸이 찬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근데 입에서 좋고 또 찬 게 들어가면 속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냉장고에 꺼내서 얼음물 벌컥벌컥, 우유 벌컥벌컥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비염이나 천식이나 알레르기 기침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안 나아요, 안 나아. 그런 거를 습관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마시는 물도 좀 미지근하게. 그렇죠. 동의보감에서도 형한 음냉하면 상패한다. 네. 형한 몸을 차게 하고 음냉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상패 폐를 상한다. 그러면 폐상즉 네. 발 해수한다. 배가 상하면 기침을 유발한다. 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한자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와야지. 이거 뭐 그 혼자서 떠들고 그러니까 물론 한양 스캔들에서 혼자 남고 다 잘리긴 했지만서도 자, 오늘 알레르기에 관해서 그 중에서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구체적인 처방, 그 음식 조절도 좀 잘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뭐 습도 조절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맞습니다. 네. 물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근데 가습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네, 해드리면요. 요즘 이제 예전 가습기는 이렇게 찬김이 올라옵니다. 찬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네. 온열식을 쓰시면 좋아요. 온열식. 온열식으로. 따뜻한 이렇게 수증기 올라오는 거. 그런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온열식 가습기도 나올 때는 따뜻한데 방 안에 한 바퀴 돌 때는요. 차갑죠. 식어요. 예.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연스러운 방법은 젖은 수건을 방바닥에 걸어놓거나 그렇죠. 방바닥에 깔아놓는 거. 그렇게 되면요. 습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요. 수건이 마르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습도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이 수건을 한 장이나 두 장을 걸어 놓고 아침에 되셨을 때 이 수건이 바짝
마른 낙엽처럼 말랐다. 그리고 아이가 비염이나 천식이나 기침이 있다. 절대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조한 공기 속에서 폐는 원래 약간 습한 공기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폐 건강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는 약간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장 했을 때 바짝 말랐으면 두 장, 두 장 했을 때도 맞습니다. 말랐으면 네, 세 장.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하라 이거죠. 생활 속에서 그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엄마라면 엄마의 자격에서 제가 보면 한 1% 점수, 1점 깎일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